어제 공부하고 치신 분 손 들어보. 시키는 대로 인강 쫙 다 한번 봤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그럼 안 보신 거예요? 왜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거예요? 안 그래 뭐 딴 거 하신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평소 실력을 한번 쳐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중요한 게 이 과정 자체가 오늘 시험을 치면 전날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전범위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의 목적이라고,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그걸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조진 거죠. 오늘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그냥 조진 거죠. 그걸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과정은 시험 치면서 이제 기술 익히는 거거든요. 테크닉이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키는 대로 잘 했는지 아는 것부터 푸셨어요? 계산 문제는 다 먼저 제꼈습니까? 그다음에 찍었어요? 평균 점수가 58점, 59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난이도는 좀 뭐라 그러지? 이게 지금 정답표거든요. 그게 빨간 거 보이죠? 빨간 게 시험이 어려운 거죠. 정답률이 확 낮은. 요게 20번까지인데 정답률 낮은 게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쉬웠다는 거지. 뒷부분의 정답표를 보면 뒷부분 정답표에는 전부 다 시뻘겋죠. 그 뒤에가 좀 어렵게 나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앞에가 쉽고 뒤에가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쉬운 느낌입니다. 앞에가 만약에 1번부터 20번까지가 이렇고 뒤에가 이렇잖아요. 그럼 평균 한 10점 가까이 더 떨어집니다. 그냥 멘붕 와가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일단 그렇다는 거. 두 번째, 오늘 푸신 건 33회 기출 문제입니다. 33회 기출 문제를 작년 기출이죠. 그러니까 그 재수생들이라면 작년에 그 느꼈던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웅성거리면서 야 진짜야 나 기출 다 봤는데, 그래서 기출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거죠.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난 기출은 80점 90점 나오는데 그게 자기 점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 위치 외우고 있고 느낌으로 그냥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33회에 있는 답 있죠. 33회 답 번호 있잖아요. 그럼 오늘 답 번호랑 똑같아요. 답 위치도 안 바꿨어요. 33회 1번 문제 정답 번호하고 이 정답 번호하고가 거의 다 똑같다고요. 이렇게 쫙. 답만 내용만 바꾼 거지. 내용만. 그래서 의미를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기출이 제대로 된 공부인 거고, 의미 제대로 모르고 답 위치 외우고 답 내용만 봤으면 그건 의미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뭐 할 거냐 그러면 제가 대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1회 거는 대신 풀 거예요. 빈강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푸는 거 보고 뺏기라고요. 성적 잘 나오시는 분들은 평상시 자기 풀던 대로 푸시면 되고요. 성적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다, 나 찍으면 맞추는 거 거의 없더라,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거 계속 보고 뺏기십시오. 뺏기면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오니까. 자, 지금부터 빈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빙의를 할 거냐 그러면, 변신을 할 거냐 그러면 공부 그냥 적당히 한 사람. 두 번째, 계산 문제 다 버린 사람. 세 번째, 2차도 대충 성적 거의 안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뺏기시면 돼요. 자, 1교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쳐다보고 제가 그냥 문제 풀 거니까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그냥 풀 거거든요. 시간도 지금 제가 체크할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자, 출발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아싸, 이거 배운 건데 이거. 이쪽에 있는 거 동산, 이쪽에 있는 거 부동산. 토지 정착물이니까 부동산, 가식, 저쪽 거 무허가, 저쪽 거 아싸 또랑, 오른쪽 밑에 또랑 국어. 아싸 1번 3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그래, 용도적 공급 요거는 되지. 왜 되냐? 용도가 다양하니까. 맞는데.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아싸, 1번. 오래 쉬운데. 1번 이거 밑에 표시되어 있으면 죽어요. 틀린 것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바닷가, 빈지. 아싸, 답 아니네. 토지와 요 도로 등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 경사토지, 법지. 아싸, 이것도 맞고. 고압 전선 아래 토지, 선화지. 아싸, 맞고. 쉬운데. 토시 개발 사업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중 공법 버렸는데. 도시 개발 사업에 소유된 또 도시 개발 사업이 모르겠어. 넘어가.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공급 감소.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재 가격 하락. 나 맨날 배운 거 수요인데. 공급은 또 뭐지? 몰라. 주택 건설업체 수 감소. 건설업체 수 감소하면 그래 공급 감소. 이거는 감소.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싸졌으니까 공급 증가. 이건 증가. 보조금 축소하면 그리고 공급 감소. 맞고. 매도자 주택 가격 하락 예상. 어제까지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헷갈리지? 매도자가 주택 가격 하락. 모르겠네. 그래 정신 차리자. 요것만 하자. 요거 감소시키는 요인 니은하고 리얼은 일단 들어가야 돼. 니은 리얼 그리고 디귿은 들어가면 안 돼. 맞지? 그럼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쳐내면 하나밖에 안 날라가. 니은하고 리얼하고는 들어가야 되니까 리얼 이거 지우내고 니은 리얼 세 개나 남네. 넘어가. 5번에 오피스텔 계산 넘어가. 그다음에 6번 설명. 이건 연습 많이 한 거니까.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 감소. 그럼 여기가 공급이니까 공급 감소 요렇게 감소. 가격 하락. 틀렸네.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는데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럼 여러 개 꺼야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요거네. 크기를 알 수 없으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아니지. 가격은 알 수가 없다지. 그래서 변하지 않고. 틀렸고.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크다. 공급이 큰 것만 하면 되니까 공급 증가. 그러면 가격은 하락이지 상승 아니지. 잘 나가는데.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했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과 동일하다. 그럼 둘 다 감소 똑같이. 여기가 1이 갔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치. 가격 불변이고 양은 맞다. 다시 아는 거 오랜만에 하나 나왔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 수요 공급이 이게 수고 여기 공이니까 동시에 감소했는데 수요 감소 그다음에 공급도 감소 똑같은 크기만큼 감소.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가니까 가격은 안 변했고 양은 감소. 오케이. 4번. 얘는 4번. 부동산 경기 변동. 옳은 것은 하향 시장 국면. 그럼 밑으로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얘는 매수자 중시 시장이네. 적어놓고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X 매수자 주도 시장으로 바뀐다. 후퇴 시장 국면에서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X 누굴 바보라냐. 후퇴인데 무슨 지속으로 치니. 안정 시장 국면에서는 안정이면 과거 거는 그냥 기준 가격 비슷할 거니까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아니지. 기준이다.
후퇴시장 국면에서는 이렇게 되면 매도자의 수가 매수자의 수보다 더 많다. 이게 사람 숫자가 적은 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매수자가 적은 거. 매도자의 수가 매수자의 수보다 많다. 매수자가 적은데? 가만 정신 차려야 돼. 매도자의 수가 매수자의 수보다 많다. 그럼 매수자가 적은 거. 그치? 매수자가 그래 맞아. 4번. 4번. 아씨 또 다 글 보냈네 또. 자, 넘어가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정보 비대칭, 가격 왜곡, 가격 왜곡도 나타날 수 있고 시장 불안전하니까 1번 맞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 불안전하지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아싸 확실하게 틀린 거 아는 거는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쉬운데? 허퍼 제로섬 게임을 가정함으로 집재성 점포의 제로섬은 또 뭐야? 이건 뭐지? 개별 매장의 유인력의 값은 허퍼 거 땡기는 힘 매장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치? 구리 제곱의 반비례 매장 크기는 비례. 니은은 맞네. 그러면 니은 있는 거 없는 거 니은 없는 거 쳐내. 그래서 요거 쳐내. 이거 공간 마찰 개수 그 빡침 개수. 빡침 개수는 물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치? 명품 살 때는 하나도 안 빡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것도 받고 그럼 디귿 없는 거 쳐내. 여기 있네. 디귿 없는 거 쳐내. 왜 이렇게 안 날라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뭔 소리일까? 안 배운 것 같은데.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크면 그러면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지? 이 확률 모형이잖아. 허프 모형이. 확률. 이것도 맞겠네. 그 미음도 들어가야 돼. 그 미음 없는 거 쳐내. 끝까지 2개가 남네. 넘어가. 11번 입지 이론. 1946년에 기존 이론을 대상 균등해지는 지점을 새로운 수식을 만들 두 도시 사이 소비자들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두 도시의 아싸 분기점 아싸 분기점 컨버스 분기점 5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지대 기본적 성격의 토지 소유권 절마 소유 잉여 모르겠고 차액지대 절대지대 절마 소유 근데 차액지대도 있네. 절대지대도 있고 그래도 소유권이 있으니까 절대겠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아싸. 제가 지금 급하게 푸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보다 천천히 푸는 것 같아요? 천천히 풀고 있습니다. 급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막 이런 것들. 15번 옳은 것 배법 회수 비용 아싸 맞고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 다 맞네. 그래서 비용 최소화 공장 최적 입지다. 기억 맞다. 기억 없는 거 쳐내.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 기억 없는 거 요것도 날라가고 니은 레슈 최대 수요 이론 수요 많은 데 가자는 거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이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강조한 거다. 그렇지 맞지. 레슈 수요 아는 게 그밖에 없는데 레슈 수요 니은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 없는 거 쳐내면 괜히 했네. 이거 후보는 적환 지점에 후보는 또 누구야? 리얼 버제스와 호이트의 다핵 틀렸네. 버제스 호이트면 다핵 아니지. 쟤들은 단핵이지. 그럼 리얼이 있는 거 쳐내면 쳐내고 리얼부터 읽을 걸.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럼 답이 1번이네 그냥. 그래서 15번에 답이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구역에 속하는 거. 이거 할걸. 가만히 있어봐봐. 형수시 주디였나?
뭐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 아닌 건 알겠다. 상업구역은 없었지. 단위계획구역, 상업구역이라는 그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아깝네. 이 차도 좀 해놓을까. 자, 미음이나 쳐내자. 그러면 미음 쳐내고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상태 안 좋은 거 맞죠? 1, 2, 3 이렇게 하고 최소자본금, 설립자본금이죠. 위에가 설립자본금 5, 3, 3에 최저자본금 7, 5, 5, 7 이렇게 들어가니까 6개월 지났으면 이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면 70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얘들은 50억. 그래서 기억은 70, 밑에는 오이씨 이런 거는 뭐 이런 거 틀리면 벼락을 맞아야지.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상 재건축 부담금제가 개발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돼. 가만있어 봐. 부담은 90이랬나? 95세 부담이었나? 눈 잃은 게 95였나? 둘 다 부담이잖아. 모르겠네. 분양가 상한제, 택지 소유 상한제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건 안 하지. T 초소. 그래서 얘는 안 한다.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명제법이다. PIR 값이 커지면 그 PIR이 P라 그랬으니까 P 가격, 주택 가격 값이 커지면 주택이 값이 올라가면 부담이 커지지. 작아진다. 틀렸네. 토지 비축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간접적으로 틀렸지. 비축제도는 직접 개입이니까. 그래서 또 2개 남았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기다려봐. 이렇게 지, 보, 국, 취, 재, 종, 양. 양도소득세 요거 쪽 국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맞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쪽에 있는 거니까 지방세 맞고. 쉬운데? 취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모르겠고. 토지는 모두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다. 모르겠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일단 기역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아니고, 기역 니은 요것도 기역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 들어가야 되니까. 또 3개 남았네. 다가구 주택 연세가다. 표정이 난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런 표정인데 누가 점수 많이 나오는지 보자고. 여기 3.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그 다음에 다가구에는 19세대, 얘는 직장인. 다가구 주택 요거 몇 개 층 이하일 것? 3. 그 다음에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몇 세대? 19세대. 그래서 요거 3개 다 합치면 이걸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682. 오케이. 틀린 것은 투자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의 돈 끌어가지고 던지면 맞지.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 선생님이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요거 2개 합친 건데, 요 무위험률이 시장 이자율이다. 정기예금 이자율이다. 그랬으니까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요거 상승하면 그럼 요구 수익률을 요것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 무슨 말이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아이씨 몰라.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민변 변 찾아라. 변 나왔다. 민변 이것도 변화 맞지? 재변하면 얼마만큼 변할까?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가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높다. 이것도 뭐 헷갈리는 거 있었는데 두 개가 막 아씨 이건가 맞나? 아씨 몰라. 그냥 세 개만 해놓고 넘어가자. 틀린 것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위험을 가중 평균하여 구한다. 에이? 몰라 무슨 소리야? 수익과 위험을 조합했을 때 동일한 효용을 주는 투자안들을 연결한 곡선이 무차별 곡선이다. 아씨 아는 거 무효접밖에 없는데 뭔 소리야?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을 뭔 소리야? 개별 자산의 상관계수 나왔다. 상관계수 마이너스 1 그래 제일 좋은 거 마이너스 1이면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오케이 여기는 맞네. 여러 포트폴리오 조합 중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할지 여부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그래 공격적인 건 높은 거 선택하고 보수적인 애는 아래 거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고 아싸 그래도 두 개나 체크했네. 넘어가자. 자본 환원율에 대한 설명. 자본 환원율 나오면 요구 수익률이라고 바꾸라 그랬고 자본 환원율 그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요거 두 개 합친 거고. 보자. 자본 환원율 구하는 방법으로 환원율 구하는 방법 최근에 했는데 곰이 몇 마리 있었는데 기억 안 나네. 모르겠네.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 비용을 반영한다. 요구 수익률은 비용이 그래 맞아. 이건 요새 강조한 거니까 요구 수익률은 비용이다. 얘는 비용이다. 얘는 맞는데 맞나? 맞는데 맞나? 모르겠다. 자산 가격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몰라. 투자 위험의 증가는 위험 증가하면 이거 증가하면 환원율, 요구 수익률을 높여. 이거는 맞지. 이건 확실하게 맞지. 금리가 상승하면 위험률이 상승하면 환원율 높이는. 이것도 확실하게 맞지. 그래도 이것도 두 개나 안 해. 넘어가자. 틀린 것은 틀린 것은 부채 감당률이나 채무 불이행률은 투자 현금 흐름에 시간 가치를 쉬운 거 하나 나왔네. 시간 가치를 반영하면 할인법이고 시간 가치 반영하면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부채 감당률이라는 건 비할인법이니까 얘는 틀렸다. 확실히 틀렸지? 잘 봐야 돼. 오랜만에 지금 답 쓸 수 있는 건데 부채 감당률이나 채무 불이행률 그치는 비할인법이니까 타당성. 맞다. 1번. 몇 년 만이냐? 또 계산이네. 주택 금융에 관한 설명. 주택 개발 금융은 이건 뭐지? 개발 금융. 그렇지. 소비 금융이 있었지. 소비자, 수요자한테 빌려주면 소비 금융, 개발업체한테 빌려주면 개발 금융. 자, 개발 금융이면 소비 능력을 올려주는 거라 제고시켜 준다. 아니지. 그건 주택 소비 금융에 대한 이야기지. 개발 금융은 공급자한테 돈 빌려주는 거잖아. 틀렸겠지? 틀렸어. 그래서 1번. 아싸. 이것도 1번. 부동산 통계 및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업무를 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은 부동산 가격 공시하면 부동산원이잖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나라에 공사가 저래 많았나? 한국부동산원. 그래 부동산원. 얘는 부동산원. 공법주부. 그래 공법주부. 주택은 부동산원. 자 29. 몰라. 뭐야 이건 또? 가중 평균 상환. 두라티온이 뭐지? 저런 게 있었나? 넘어가자.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유동화 더럽게 기네. 이거 뭐야 이거? 신탁업자가 자산 동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공급 2년 이상 30년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쌤이 안 배웠으면 넘어가라 그랬어. 넘어가. 관계 마케팅 전략은 그러면 시장에서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다. 시장 선거 나갔는데 세 표 차로 져서 재판 가유는 고객도 아니다. 관계 이거는 유지 지속성 요거 이야기하는 거다. 관계 요거 이야기했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면 아니다 말하는 건데 틀렸네 그냥. 요거는 이거 답이 1번이네. 고맙습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오랜만에 아는 거 하나 나온 것 같아. 기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건물 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전문성. 전문성. 위탁 넘겨야지 전문가한테. 정답 2번 위탁 관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가 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에루더법 등이 있다. 최근에 본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고. 감가 수정,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그렇지 이거 세 개는 맞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니은은 O 맞네. 그럼 니은 없는 거 쳐내면 니은 없는 거. 요거 니은 없고, 요것도 니은 없고. 제조달 원가는 복제 원가 또는 대체 원가로 산정한다. 이것도 최근에 본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감소한다. 이건 아는데. 정액법은 일정하고 정률법은 감가액 감소하고. 리얼도 맞네. 그럼 리얼도 들어가야 되니까 리얼 없는 거 쳐내고 리얼 없는 거 이거 쳐내고. 이게 웬일이래. 답 나왔네. 이게 웬일이래. 그냥 4번이네. 야 이게 웬일이래. 틀린 것은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 그래 시장가치 맞고. 평가 법인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받고. 대상 물건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야지. 대상 물건 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것도 있지 평가 법인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가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되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누구를 바보로 하나? 가만히 있어봐봐. 적법성이 결여되었는데도 해야 된다고?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국가시험에서 설마. 4번 37 통과. 38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그래서 장관이 뭘 하려고 그러면 공법주부 시킨다 그랬으니까 공법주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주택이면 부동산 원한테 시키는 거네. 틀렸네. 법인 아니네. 부동산 원한테 시켜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나?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 몰라. 장관이 개별 아니지. 장관이면 표준이지. 얘는 틀렸고 확실하게. 4번에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려면 하나 이상의 평가법은 하나인가? 둘인가? 셋인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 하나인가?
아씨 모르겠네. 자신 없네. 넘어가. 39. 계산 문제. 계산 나는 버렸어. 40번 틀린 거. 평가 법인 등은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그렇지. 주된 방법. 주된 방법이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면 다른 감정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은 없네. 외운 게 아니라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 그럼 부분 평가거든. 맞지? 부분.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한테는 구분이 아니고 부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집에는. 맞죠? 부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그래. 부분 평가. 일부분이니까. 요거는 공부했던 거고.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 시장성? 이것도 최근에 뭐는 2개고 뭐는 3개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 몰라. 감정평가 법인 등은 평가서를 평가 의뢰인과 의뢰 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 당연한 말 같은데 맞나? 맞다고 해버릴까? 몰라. 기준 시점이랑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렇지.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지. 기준이 되는 날짜고 가져온 날로 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 다 풀었구나. 40번까지. 아이고 열심히 했네. 시간이 27분이 지났네. 자, 다 풀었으니까 이제 찍자. 그래서 땅 했더니 내가 풀은 게 이만큼 풀었네. 그러면 쌤이 시키는 대로 1번 몇 개 나왔는가 보자. 1, 하나, 둘, 셋, 넷, 단, 여섯. 1은 6개. 2번 하나, 둘, 2, 둘, 3, 하나, 둘, 둘, 4는 하나, 둘, 4는 셋, 넷, 4, 넷. 그 다음에 5는 하나, 둘, 셋. 5는 셋. 아싸. 그러면 합치면 몇 개나 될까? 17개 풀었구나. 실력으로 17개 이제 찍어야지. 그러면은 뭐부터 찍냐? 그러면 그냥 제일 적은 것부터 찍으라 그랬으니까 2로 찍자. 그 다음에 적게 나온 거 3. 그 다음 적게 나온 게 5. 그 다음 적게 나온 게 4. 그 다음 적게 나온 거 1. 이렇게 찍어야지. 자, 답이 가장 적게 나온 순서 손에다가 적어놓고 2, 3, 5, 4, 1. 자, 외우자. 2, 3, 5, 4, 1. 2, 3, 5, 4, 1.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답 없는 거 2 안 되고 2, 3, 5. 5로 찍고 2로 찍고 2로 찍고 2로 찍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5로 찍고 2로 찍고 2로 찍고 2, 3, 5, 5로 찍고 2, 3, 3 찍고 2 찍고 2, 3, 3 찍고 2 찍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2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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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찍고 다 찍었다. 그래서 다 찍고 난 다음에 답안지를 제출을 하면 13개를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총 30개 맞춘 걸로. 시간은 30분. 그러니까 저처럼 하라고요. 지금 제가 한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이거든요. 나 그 정도는 아니다 싶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야. 이게 안 되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나오려면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나오냐 그러면 17개를 풀었어. 이 중에서 맞은 게 8개야. 푼 거 17개 중에서 맞은 게 8개. 그것도 안다고 푸는 게 8개 맞추고 틀렸어. 그러면은 그분은 합격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40문제 중에서 8개 맞춘 사람을 어떻게 합격을 시킵니까? 시험을. 그러니까 적어도 17개를 내가 풀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틀리는 게 한두 개여야지.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맞춰야죠. 나머지는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아무렇게나 느낌으로 찍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요. 느낌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 달 동안에 계속 몸으로 익히셔야 돼요. 지금 제가 2 찍고 3 찍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찍는 것 번호 5개를 기억해 놓고 아니면 손에 적어 놓고 순서대로 가면서 요건 2 찍고 그다음에 3 찍고 그렇게 찍는 거랑 자 보세요. 요거를 아까 찍을 때 17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이렇게 찍었죠. 찍으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찍어요? 그냥 아무 번호나 찍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1번 찍었다 생각해 봐봐. 나머지 문제를 전부 다 1번을 다 찍었다. 그럼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에서 없는 건 둘밖에 없다고. 그럼 2개 더 맞겠지. 더하기 2. 그 다음에 아니야. 그래도 제일 적은 걸로 한 번으로 다 몰아 찍어야 돼.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요. 그 뭘 했든 한 번으로 몰빵 다 찍었어. 그럼 플러스 몇 개 나와요? 6개 더 나오겠죠. 얘가 번호가 제일 적으니까. 그러면 몇 점 나와요? 그럼 23개 맞추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한 건 아까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찍으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서 찍으려고 그러면 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되어 있어야 피해가면서 찍지.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런 표시 하나도 안 하고 답 나오면 그냥 체크만 탁, 답에다 체크만 탁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죠. 그리고 찍을 때도 그냥 그 자리에서 찍고 가는 분도 많죠. 내 느낌으로 그냥 이거 같아. 그럼 아무렇게나 퉁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그렇게 확률 낮게 찍는 거랑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통계 가지고 확률 가지고 찍는 거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찍기만 잘해도 점수 10점, 20점 우습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객관식 시험 잘 치는 사람들은 객관식 시험은 자격증 여러 개 있는 사람들 있죠. 자격증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르르 이게 내 자격증이다. 그 대부분 다 객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 시험은 그렇게 이거 찍는 게 없으니까. 근데 객관식 시험은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점수를 깔고 간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올라와요. 객관식이라서 그래요. 요거는 객관식 중에서도 조금은 어렵죠. 왜? 오지선다잖아. 근데 웬만한 국가시험 사지선다거든요. 사지선다면 더 쉬워.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셨으면 요거 가지고 조금 익혀가지고 객관식에서 찍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10분 휴식.